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입니다. 무릎이 아프세요? 두 번째 시간.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삶이 아픕니다. 무릎에 발생하는 질환은 관절염, 외상, 과부하 이런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흔한 만성 통증의 원인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반응들이 이러세요. 벌써요? 나이도 많지 않은데 한 번 생기면 낫지 않는다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 예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무엇이고 위험 인자는 뭐가 있고 예방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절의 정의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외래에서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러면 관절이 있대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관절이요? 아, 관절이 아프신 거군요. 이렇게 관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게 관절이 아픈 걸 관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관절이 뭐냐 하면요. 뼈와 뼈가 만나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저는 이제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제가 테니스를 한다고 치면 공을 이쪽으로 보내야지 그러면 머리에서 생각을 하고 그 명령이 신경을 타고 근육을 움직여서 관절에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차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운전사가 있고 그게 제 생각이에요. 엔진이 근육입니다. 바퀴가 관절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 망가진 거는 바퀴가 망가진 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관절이 왜 중요하냐 하면 생명체를 동물과 식물로 나누죠. 동물의 정의가 뭐냐면 동물은 먹이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게 동물이에요. 먹이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딘가에 가서 먹이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여야 되겠죠. 관절이 나쁘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의 야수가 늙어서 치매로 죽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그래요. 대부분 사냥을 못 해가지고 굶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절이 안 좋으면 야생동물인 경우에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죠. 관절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관절을 치료하는 입장에서 인공관절을 하든 인대 재건수를 하든 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동성입니다.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수술을 해놓고 오랫동안 아프다고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강직이 오잖아요.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관절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안정성이 중요해요. 움직일 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중을 지탱할 수 있어야 돼요. 저 레슬링 선수들처럼 상대방 선수의 체중을 견딜 정도로 관절이 아주 특별한 위치에서도 체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되죠. 거기다 또 하나 숙제가 있어요. 사람이 본래 이 해부학적으로 볼 때는 한 40년쯤 살아야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80, 90, 100세 넘어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관절을 가지고 100년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절은 움직일 수 있는 가동성, 체중을 견딜 수 있는 안정성, 그리고 평생을 지킬 수 있는 내구성,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치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자,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뭐냐의 병리를 알아보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와 마모에 의해서 관절이 손상되는 건데 그 과정에 염증 반응이 일부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소염진통제를 쓰면 통증도 좀 줄어들고 관절염이 나빠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염증 반응이 주가 되기 때문에 약을 쓰는 거가 아주 주가 되겠죠. 증상은 어떠냐? 크게 세 가지로 통증, 기능장애, 변형에 의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병이 심해도.
불구가 되지도 않아요. 불편할 뿐이지.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아주 천천히 나빠지는데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퇴행성 관절염의 병리, 증상, 경과를 보면서 어떻게 예방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울 건가가 중요하겠죠. 자, 퇴행성 관절염에서 어느 조직이 망가지느냐를 보면 맨 먼저 망가지는 조직이 반월상 연골판이에요. 이게 이제 관절염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 그러면은 연골이 닳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사진 찍어보면 관절 연골은 아무 문제 없거든요. 저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면서 관절염이 시작이 됩니다. 저 반달 연골은 두 뼈 사이에서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연골이 마모가 되는데 관절 연골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연골이 기능을 못하고 연골판이 기능을 못해서 뼈에 부종이 오거나 괴사가 오거나 파괴가 되면 그때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점점 병이 진행되면 인대의 변형도 올 수 있고 근육과 힘줄이 약해져서 점차 병이 심각해지는 쪽으로 갑니다. 누구에게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위험성이 높은가요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연령으로 따지면 중년 이후에 퇴행성 관절염은 호발합니다. 성별을 따지면 여성에게 호발하는데 왜 여자한테 퇴행성 관절염이 호발하느냐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비만의 빈도가 조금 높다고도 그러고요. 옷자다리인 경우가 많고 또 생활 환경에서 가사 활동이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옛날에 우리 어머니 세대에는 이 바닥 부엌이 좌식 부엌이었기 때문에 가사 활동이 무릎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비만인 경우에 퇴행성 관절염 위험성이 높아지고요. 다리 변형이 있어서 옷자다리나 가위다리가 있으면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젊어서 무릎을 다쳐서 그쪽 부분에 병이 시작이 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올 수 있고 가족력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력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체형 또 식생활과 관련이 돼서 체중도 관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령 중년 이후에 여성에게 비만이고 옷자다리가 있고 젊어서 다쳤다. 그리고 가족 중에 아주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관절염을 앓았다. 이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의 고위험군에 들어갑니다. 자,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 보면 5가지입니다. 5가지. 첫 번째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체중을 유지하는 데는 어느 것이 적절하냐, 이상 체중을 생각하면 되는데 이상 체중은 자기 키에서 대략 100에서 110 정도를 뺀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내가 160cm다 그러면 60kg 정도가 이상 체중입니다.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제 칼로리 섭취를 줄이는데 사실은 양을 줄이는 건 어렵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염분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염분 섭취는 싱겁게 먹는다고 되는 것보다는 원칙을 정하는 게 좋아요. 나는 국은 안 먹겠다. 먹더라도 국물은 먹지 않겠다. 찌개에 건더기만 먹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음식의 양에서 탄수화물이 체중 늘리는 데 많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나 야채, 과일 이런 건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도 어느 정도는 섭취를 해줘야 면역력이 유지가 됩니다. 운동요법은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이 있는데 살 뺀다 그러면은 달리기, 걷기, 트레드밀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열량을 가장 많이 먹는 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운동에 의해서 살을 빼겠다 그러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근육을 키워서 그 근육에서 열량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체중 유지에 좋은 방법입니다. 이 근육 유지에서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코어 근육을 키우는 게 좋고요. 운동을 따로 시간 내서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일상에서 운동을 걸을 때 건강하게 걷고 계단 운동을 적절하게 이용하고 미니 스쿼트를 하고 뒤꿈치 들기, 무릎 펴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큰 덩어리는요, 관절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은 줄이고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게 좋고 바른 자세와 습관, 그리고 허리와 목을 뒤로 자꾸만 제껴주는 신전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관절 가동 범위와 유연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생활 습관에서는 이 바닥 생활, 요를 깔거나 밥상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보다는 침대 생활, 소파, 식탁에서 지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에 앉으려면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려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관절에 가해지는 특정 부위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고 부하가 커지기 때문에 관절 마모가 심해지는 겁니다. 운동 중에서 이제 해로운 생활 습관을 피하는 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좌식 생활이 물론 해롭고요. 두 번째는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계단을 너무 심하게 오르내린다. 걷는 것도 근력 키우지 않게끔 2시간이건 4시간이건 매일 걷는다. 자전거를 실내 자전거 1시간 동안 근육 쓰지도 않으면서 계속 운동을 한다. 이게 실제로는 관절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경사진 곳 오르내리는 것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운동이 있어요. 무릎의 대표적인 게 저렇게 4가지입니다. 축구, 농구, 스키, 스노우보드. 그래서 이제 몸의 유연성이 떨어지는 중년 이후에는 저 4가지 운동은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부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5번째는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병원을 방문해서 조기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치료에 있어서 체중 조절하고 운동, 좋은 습관 키우고 필요하면 약을 드시고 물리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고 병이 나타나면 그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하고 본인이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어렵다 그러면 비만 클리닉을 다니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오자 변형이 있는데 무릎에 관절염이 있거나 다쳤다. 퇴행성 관절염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병이 커지기 전에 휜다리 교정술을 하는 게 좋고요. 연골판 파열이 됐다. 그러면 연골판은 관절 연골을 보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봉합술, 관절경에 의한 수술을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들 이제 관절염 예방을 위해서 이거 하세요 그러면 하는 질문이 관절에 좋은 음식은 없나요? 이러시거든요. 사실은 관절에 좋은 음식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체중을 유지하고 3대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고 좋은 음식은 특별한 게 없는데 나쁜 음식은 있을 수 있는데 뭐가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뭐든지 체중을 늘리는 거,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나쁜 겁니다. 요 도가니나 닭발은 어떠냐? 요거는 근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호도를 많이 먹이면 머리가 좋아질 거다라고 믿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물론 호도 견과류를 드시면 건강엔 좋고 도가니, 닭발이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좋은 영양식이긴 한데 그것 자체가 관절에 특별히 좋은 것은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제 건강 보조식품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글루코자민이나 콘드로이트는 연골에 영향을 주는 거고 보스웰리아 초록잎 홍합은 기본적으로 산이에요. 그래서 항염증 작용 또는 항산화 작용에 의해서 관절 손상을 좀 늦추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중년 이후에는 종합 비타민,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를 드셔서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사용을 하면 실제로 그것 자체가 이 관절염을 예방하고 증상도 좋게 하고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통증이 아프면 나타나면 약에 자꾸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소염 진통제는
건강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건강보조식품을 드심으로써 소염진통제 드시는 것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엄지의 제왕이라는 방송에 나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주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관절염을 예방할 건가에 대한 주제였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들이 의과대학 다니면서 아니면 정형외과 전문의 과정에서 공부하는 내용보다는 저렇게 방송, 언론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 준비하면서 제가 터득한 바가 많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대중들을 위해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을 위해서 건강 교육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저 사진을 게재함으로써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행성 관절 예방을 위해서는 체중 유지가 아주 중요하고요. 무릎에 좋은 운동을 지속하시고, 무릎에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고, 해로운 생활 습관은 피하고, 증상이 나타날 때는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